안녕하십니까, 챗GPT. 처음엔 제가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치루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치루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자,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치루는 환자 증상 파악하고 진찰하고 항문 검사하고요. 직접 보고 조금 두리뭉실하게 적어놨네요. 영상, MRI, CT도 있는데 초음파가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치루 원인 중에 크론병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혈액검사, 조직검사, 대장 내시경까지도 있어야 되겠고, 진단을 위해서는 일단 의사를 만나봐야 되죠. 치루는 이제 염증이 생겨서 항문 주위로 염증이 퍼져서 항문 주위 조직으로 피부로 터져 나오기도 하고, 또는 터져 나오지 않더라도 안에 염증이 옆으로 번지는 질환을 얘기하는 건데, 의사가 보면 압니다. 근데 의사 중에서도 항문외과 의사가 보면 압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치루라는 질환은 어렵고요. 저도 이제 대장항문 전문가가 된 이후에는 다른 과는 잘 모르잖아요.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6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항문 질환은 항문외과 의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문외과 의사가 진찰을 하면 좀 많이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 진단되는 경우도 있죠. 항문외과 의사의 진찰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검사 중에서도 저는 항문 초음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항문 초음파가 되게 중요해요. 보통 항문경 검사 3가지 검사를 하거든요. 직장 소지 검사, 항문경 검사, 그리고 항문 초음파 검사 3가지 검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다양한 검사를 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저는 좀 이렇게 너무 많은 검사를 하는 거는 금액적으로 조금 저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강조를 드리는데요. 직장 소지 검사는 이제 손가락을 넣어서, 두 번째 손가락을 넣어서 진찰을 해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항문경 검사라 그래서 항문과 항문 바로 위에 있는 직장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직접 보면서, 내시경처럼 보면서 하는 검사인데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항문 초음파 검사예요. 사실 치루라는 게 치질처럼 항문경으로 보면 바로 앞에 보이는 큰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관략근 바깥쪽으로, 관략근과 관략근 사이에 있는 항문세밀이 생겨서 옆으로 번지면 바깥쪽으로 퍼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항문경 검사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 항문 초음파 검사를 해서 바깥쪽에 염증이 있는지, 그리고 염증의 길이 어느 쪽으로 퍼지는지를 무조건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문 초음파 검사가 되게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안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죠. 과거에는 항문 초음파 검사가 비급여 항목이었기 때문에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이게 급여로 들어왔어요. 급여 검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다른 데서 항문 초음파 검사 안 하고 치질이라고 진단받고 오셔서 장편환외과에서 항문 초음파 검사를 해서 치루가 같이 있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초음파 검사를 안 했으면 치질 수술을 하셨을 거고, 또는 치질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약물 치료만 했을 건데, 치루가 번져가지고 단순 치료가 복잡 치료가 돼서 상황이 악화돼서 오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되게 가슴이 철렁하죠. 그리고 대장 내시경 마지막에 이제 5번째 기타 검사에 보면 이제 크론병 얘기가 나오잖아요. 의외로 치루가 크론병이라는 염증성 장질환이랑 연관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경험 있는 대장항문외과 의사가 좀 봐야 되는데, 다발성으로 있거나 젊은 나이이거나 또는 크론병이 의심할 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대장 내시경을 먼저 하셔서 그런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치루의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게요.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챗GPT는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리 전혀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약물치료 얘기가 나오는데요. 챗GPT의 답변이 치료법은 수술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1번이 약물치료 나오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일부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는 항생제나 항염증제를 통해서 안 돼요. 수술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다가 단순 치료가 복잡 치료 되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시톤 플레이스먼트, 홀데르 치료 이렇게 돼 있네요. 번역이 잘못된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시톤, 세톤이라고 번역하거든요. 특수한 실을 이용해서 치료 경로에 배치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저 되게 좋아하고요. 이게 관략근을 좀 적게 다치는 방법이거든요. 치료 수술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관략근을 다쳐서 변실금이 오는 경우, 두 번째는 재발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되는데, 시통법이 관략근을 좀 적게 다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관략근이 약하시거나 또는 위치가 관략근이 약한 앞쪽에 있거나 농량이 많이 동반됐거나 복잡 치료이거나 또는 다발성 치료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통법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교과서에도 그런 경우에는 시통법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거는 이상합니다. 항문 내시경을 사용해서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라디케이션이라는 게 없애버리는 미추 치료가 아니라, 이 방법은 이제 치료 경로를 파괴하거나 폐쇄하는 수술인데요. 재발률이 많아요. 재발률. 옛날에 많이 시도가 됐는데 요즘엔 잘 안 하는데요. 뭐 플러그를 넣는다든가 안에 뭘 넣어가지고 그쪽을 그냥 막아버리는 건데, 이거는 재발률이 많아서 요즘에는 많이 진행을 안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일반적인 수술을 얘기하는 건데요. 수술 방법도 되게 많은데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마지막에는 항상 하는 챗GPT가 항상 하는 얘기죠.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 네, 맞아요. 이게 제일 정확해요. 치료는요, 그냥 치료 이렇게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딱 하나의 치료가 있고 수술 방법이, 그 치료 방법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염증이 생겨도 옆으로 번지는 거잖아요. 크게 위로 가느냐 옆으로 가느냐 밑으로 빠지느냐 분류도 다르고 분포도 다르고 또는 상태도 다르고 또는 진행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또는 동반 질환도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치료 상태입니다. 단순 치료냐 복잡 치료냐.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빨리 내원하셔야 된다. 진행되기 전에 오셔야 된다. 진행되면은 더 힘들어진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 포크라인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치료, 이제 수술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는 치료 수술 합병증이라고 물어볼게요. 출혈, 맞아요. 출혈이 있을 수 있죠.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감염. 감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아까 4부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치액은 수술하고 항생제 안 쓰는데 치료나 항문 농양은 항생제를 쓰고 있습니다. 항문 축축 축축, 제가 처음 듣는 단어라서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항문 수술 후에 항문이 축축해지는 경우가 있고, 피부 스트릭처는 좁아지는 거, 스테노시스는 이렇게 막 좁아지는 건데 그러지는 않는데요. 방광 문제도 나오는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자, 다섯 번째는 통증 이고요. 오해하시지만 이 치료 수술이요, 치질 수술보다는 좀 덜 아픕니다. 인터넷 보면 이 치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치핵과 치료와 치열을 다 같이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돼서 사용되는데요. 치료는 그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습니다. 배뇨 및 배변 문제. 변식음 얘기는 또 빠졌어요. 그쵸? 오히려 변식음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장편외과는 거의 없지만 일반적으로 치료 수술하고 제일 걱정하는 건 변실금이거든요.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치료 수술하고 나서 재발 안 되게 완벽하게 수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변실금이라는 정말 엄청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 챗GPT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볼까요? 치료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치료는 생기는 원인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주로 설사, 과음 이런 거 좀 연관이 많은데요. 챗GPT의 답변을 한번 보죠. 치료의 예방은 항문 주위 청결, 이거 맞아요. 좌욕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변비 관리도 맞는데 설사 얘기는 빠졌는데요. 설사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사 안 하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항생제 및 항염증제 사용인데, 저는 사실 수술하고 나면 항생제 처방 그렇게 오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질문이 예방법인데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를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신체 활동 유지, 이건 좋고요. 올바른 앉는 자세 유지 또 좋고요. 스트레스 관리, 맞아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연관이 있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좌욕이 빠졌어요. 좌욕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음도 빠졌습니다.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게 다 빠졌는데, 절대 술 과음하지 마시고 설사 조심하라,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기적인 건강검진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빨리 오셔서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항문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치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걱정되시니까 오셔서 정기적으로 항문 초음파
검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오시면 저도 합니다만 무조건 권유드리진 않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치료 수술 잘 낫고 나서 그 얘기 드리거든요. 대장 내시경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치료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염증성 장질환이고, 그리고 크론병이라는 연관된 치료도 있고요. 사실 염증성 장질환은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게 치료가 안 되면 치료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또 재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하면 안 돼요. 이 영상 보시는 분은 치료에 대해서 좀 아실 건데 90%가 남자거든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도 연관이 되게 많고, 피곤하거나 술 드신 다음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과음하지 마시고, 안주로 막 자극적이고 뭐 짜고 맵고 기름진 거 막 드시잖아요. 그러면 또 설사랑 동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꼭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 염증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의 면역 기능하고 균하고 싸워서 밀리면은 이제 농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나 면역 관리를 좀 필요한데, 또 이렇게 얘기해서 막 홍삼 드시고 막 비싼 약 드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많은 것과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해요. 중요하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챗GPT를 계기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좋고, 챗GPT가 100% 맞는 내용은 아니니까 물론 좀 취사 선택을 할 필요는 있고요. 네, 일반인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봐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도 좀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 챗GPT도 업그레이드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대장학문 전문 의사와 만나셔서 상의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더 현명한,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엉덩이 대장 장편의 내과 이성관입니다. 고맙습니다.